안 무섭겠어요? 뭐가요? 누나. 제 손이 그분을 깨운다니요. 이보다 더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돈도 없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내 인생 모자랄 방법 없다니까 일단 해보긴 하는데 왜 하필 왜 제가 찍힌 걸까요? 미치겠네 진짜. 하루에 한 꼭지씩을 쓰자. 그러면 A4 용지로 2장이거든요. 그 2장을 완성을 하려면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한 4-5시간은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2시간은 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하루가 다 가는 부분인데, 이제 전 직장 일을 하면서 그때 지금은 퇴사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직장인보다는 책에 몰두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그날의 업무는 오전에 1-2시간 안에 빨리 처리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 책에 몰두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그리고 나머지 퇴고 작업은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퇴고 작업을 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카페에 업로드하고 그 작업을 180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페이지씩 90일을 곱하면 한 책이 되는 거거든요. 전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흙과 배. 그러니까 저는 점과 선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완성은 아니잖아요.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의 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색깔, 다른 사람의 의중도 조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문학창작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전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거의 다 그 수업 방식이 제가 쓴 글을 놓고 열댓 명이 돌아가면서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는 쓴다고 열심히 썼는데 누군가는 저의 부족한 점을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상처도 받지만 그 와중에 성장도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표님 코칭을 받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진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썼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뺐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들으실 건데 이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많이 슬프시겠지만 또 책이 계약이 되면 출판사랑 협의해서 또 뺀 부분을 다시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아예 지우지 마시고 갖고 계시다가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책이 나온 이후에요. 공교롭게도 이제 책이 계약이 되고 책이 실물로 서점에 꽂히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건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 출판사고 제 책에만 몰두하시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2-3달마다 한두 번씩은 계속 출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집중해 주실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작은 출판사의 경우에는 저한테 온전히 포커싱 해 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대형 출판사는 그만큼의 어떤 마케팅 능력이나 파급력은 있지만 제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명 작가고 작가로서의 경력도 없고 어떤 상을 탄 적도 없고 사회적인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책을 내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가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고
저도 그 밤수하고 선택을 한 거니까 6개월 차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4개월 차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같이 오거든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그렇게 공교롭게 또 일이 돼가지고 임신 초기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출판사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어떤 강연이라든지 그런 요청들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못 갔어요. 작가도 됐지만 엄마도 돼버렸고 저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0.1%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글도 열심히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1년 3개월 정도 쉬다가 복직을 했는데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아이한테 눈길 줄 여유도 없고 땅바닥에 널브러진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었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애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음날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이제 팀장님 면담 요청해서 팀장님 제가 사실은 퇴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일을 하기 싫었으면은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퇴사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애가 어느 정도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리는데 5년 정도의 나의 회사에서의 커리어와 5년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엄마와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 추억들이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아이를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저는 경단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공허하고 또 사회적으로 가정주부라는 게 이 정도로 슬프다고 해야 되나? 예, 많이 일을 하던 입장에서 또 일이 없어지고 주부라는 타이틀을 다루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일을 하면서 책가 강연을 만나서 책 한 권을 낸 덕분에 정말 우울에 빠져 있던 순간에서도 꾸준하게 전화가 와요. 뭐 어디 신문사 아니면 뭐 새로 창간한 잡지사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글을 다루시는 다양한 기관들, 그다음에 뭐 어떤 국책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 영화사에서도 자문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어떤 요청, 사실 그게 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안 되지만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네. 아이 말고도 남편 말고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사회적으로 내가 책을 안 냈으면은 이 가정주부가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많은 인연들 속에 하루는 저는 사실 드라마 작가님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궁금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장례지도사인데 왜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이렇게 되게 당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한 게 워낙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시니까 그 드라마 작가님들끼리 회의를 할 때 야,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글을 잘 써?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미팅을 잡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게 벌써 3년 다 돼 가거든요.
그분과 그 시나리오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백지에서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갈지 그런 거를 하기 시작한 게 3년이 됐고, 그게 이제 올해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을 내는 거는 저 혼자 막 고군분투하면 어떻게든 작업이 되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시나리오를 잘 쓴다고 그게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그 투자 작업이기 때문에, 저 정도로 유명세가 있는 분도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수진 씨, 이 정도면 수진 씨가 시나리오 써도 되겠어. 이런 말도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이고,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근데 이거 예전에 내가 책 쓰기 전에 대표님한테 들었던 말이랑 비슷한데, 그때는 내가 작가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그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새로운 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작가님을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구상 단계였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 책의 한 글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글귀가 그 드라마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산 자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감싸 안는 일, 그것이 남은 이들의 소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 글귀를 제가 작가님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드라마의 내용을 스포일러 할 수 있는데, 과연 불법인가? 아마는 이제 여주인공이에요. 장례 지도사 여주인공인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을 맨손으로 이제 모시잖아요. 목욕 시켜드리고 화장도 해드리고 하면은 그 고인의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그러니까 완전 슬프진 않아요. 내용이 슬프진 않은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그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죽은 자가 어떤 요청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 남동생한테 죽기 전에 이 말을 못 전했는데 이거 좀 전해줄 수 있니? 아니면은 집에 몇 번째 서랍에 뭐가 있는데 이거 좀 전해줘.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좀 유쾌하게 하지만은 또 감동도 있고,